유학생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는 외국인을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이날 폭행을 당한 사람은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유학생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죠.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수는 전체 인구의 4% 수준인 205만 명입니다. 그들은 국내에서 일도 하고 소비도 합니다. 당연히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됐지만 그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이웃이 되고 싶은 마음은 도리어 줄었습니다. 이 오래된 영상에는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1954년 5, 6학년 남자아이 22명.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던 아이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된 아이들은 빠른 속도로 내 집단만의 규범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소한 단서만으로 다른 집단을 구분해 놓기만 해도 그 같은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아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집단의 접촉이 늘어갈수록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소속감이 커질수록 상대편에 대한 적대감은 높아졌습니다. 이 실험은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자주 접촉하면 편견이 해소된다는 가설을 뒤집었죠. 우리 주변에는 자주 접촉하지만 쉽게 편향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하는 팀의 적수를 만날 때 같은 경우죠. 한국과 일본 두 국가가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놓고 치르는 마지막 일전. 드디어 결승골이 터집니다. 승부 앞에 냉정을 잃은 응원단끼리 격투가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질문했습니다. 한국 응원단이 폭행을 저지른 것은 순간의 실수였다. 이 질문을 입장 바꿔 다시 물었습니다. 일본 응원단이 폭행을 저지른 것은 순간의 실수였다. 이해하는 마음이 확 줄었습니다. 내 집단을 더 많이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뇌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생각할 때는 나의 신체를 인지할 때 쓰는 회로인 복내측 전전두피질을, 나와 다르다고 인식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배외측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선호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와 유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약간 이제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신경학적인 수준에서도 구분된 회로를 통해서 처리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우리 머릿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편향을 살펴보려 합니다. 100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사람들의 특정 행동이 묘사된 문장을 보여줄 겁니다. 학생들은 A와 B 두 집단 구성원들의 특정 행동을 묘사한 문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A와 B 집단의 규모에 대한 겁니다.
A집단은 26명, B집단은 13명입니다. A집단이 B집단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특정 행동을 묘사한 문장의 개수를 A집단 26개, B집단 13개로 보았습니다. 비밀은 이 문장에 긍정적인 지시문과 부정적인 지시문이 같은 비율로 섞여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문장들을 봤는데 이제 떠올려야 될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모든 그룹의 슬라이드를 다 봤습니다. 이제 앞에 놓여있는 문항을 보고 학생들은 하나의 지시문을 10초 이상씩 충분히 보았습니다. 질문은 두 집단의 인상을 묻는 겁니다. 긍정성을 묻는 질문과 부정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결과는 소수 집단인 B집단을 훨씬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과 동일한 비율로 부정적인 행동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어떤 주의를 끌기 때문에 소수 집단의 부정적인 행동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고 그걸 더 강하게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학생들은 소수 집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편향을 이 실험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A가 더 좋은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굉장히 놀랐고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을 담은 전단 같은 거를 저희한테 나눠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성소수자는 사람도 적고 하니까 그쪽에 대한 좋은 의견은 들어볼 기회도 별로 없고 근데 그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하고 비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수 집단 편향.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내전을 피해서 국내로 입국한 예멘 난민이 제주로 몰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망명을 요청해 난민 문제가 우리에게도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서 제주에 도착한 이들. 처음 쏟아진 시선은 난민을 가장한 가짜 난민이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난민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민들 내부 중에 테러리스트 같은 단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유튜브와 TV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가짜 난민들과 결탁하는 브로커들하고 행정사들, 인권을 위한 변호사들 많은데 그 사람들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은 좀 진짜 난민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젊은 난민들이 이제 한 500명이 또 대기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 난민이나 박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이 과연 순수한 난민이냐. 난민 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온 2주일간 난민 연관 검색 수가 치솟았습니다. 그전까지 한 번도 난민이 이슈가 되어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난민을 검색한 사람들은 예멘, 이슬람 등과 함께 난민 범죄를 찾아봤습니다. 부정적인 링크가 점점 늘어났죠. 우리는 혐오 대상을 회피하고 기피하고 심지어 입에 담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증오하면 증오는 동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난민 문제가 단순히 외부 세력에 대한 배척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 그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가 훼손된다.
라는 식으로 어떤 증오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담론들이 전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어떤 혐오에서 증오로의 전환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딸기를 지금 책상에 앉으면 돼. 부정적인 정보는 우리의 판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가지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딸기를 가지고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그 친구들 바구니 앞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맞아. 딸기가 아주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바구니 속에 잘 들여다보면 싱싱한 딸기와 너무 무르고 상해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딸기가 섞여져 있어요. 그대로 두면 싱싱한 딸기까지 상해버릴까 봐 선생님 걱정이 되네요. 자, 그럼 바구니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딸기들만 골라서 접시에 담아볼까요? 딸기 바구니 속에는 싱싱한 딸기와 상한 딸기가 섞여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 그룹은 싱싱한 딸기를, 다른 한 그룹은 상한 딸기를 고르게 할 참입니다. 지금은 싱싱한 딸기를 고르는 시간입니다. 바구니에는 싱싱한 딸기 34개, 상한 딸기 6개가 섞여 있습니다. 싱싱한 딸기와 상한 딸기의 비율은 34대 6. 싱싱한 딸기가 전체의 85% 정도 됩니다. 자, 다 담았어요? 와, 벌써 다 담았구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싱싱한 딸기를 접시에 담을 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양쪽에 있는 책상에 한 명씩 가서 앉아볼까요? 딸기를 고르고 그 딸기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우리 책상 앞에는 딸기가 그려진 카드가 있어요. 딸기 개수가 서로 다른 카드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접시에 담았던 싱싱한 딸기의 개수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리고 그 개수랑 비슷한 카드를 한번 찾아서 선생님께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들어볼까? 하나, 둘, 셋. 짠. 둘 다 35개를 골랐습니다. 네, 참 잘했어요. 다시 카드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싱싱한 딸기만 골라서 접시에 담아볼게요. 다른 팀 아이들도 딸기를 고르고 개수를 말했습니다. 네, 하나 들어서 선생님께 잘 보이게 들어봐 줄래요? 자,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한번 상상해봐. 우리가 골랐던 싱싱한 딸기. 몇 개였을까? 싱싱한 딸기 그룹의 평균을 내면 34개. 거의 실제 딸기 개수와 비슷합니다. 벌써 골랐군요. 이번에는 상한 딸기를 고를 차례입니다. 지우야, 발 집어넣고 편하게 앉자. 자, 친구들,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딸기. 그래요, 딸기가 아주 많이 담겨있죠? 그런데 바구니 속에 맛있고 달콤한 싱싱한 딸기와 까맣게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상한 딸기가 섞여져 있어요. 아마도 그대로 두면 싱싱한 딸기까지 상해버릴 것 같은데 우리 바구니에서 상한 딸기들만 잘 골라 이 하얀 접시에 옮겨 담아 볼까요? 상한 딸기는 15%니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금방 골라내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이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자꾸 보다 보니 싱싱한 딸기가 상한 딸기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은 싱싱한 딸기까지 상한 딸기라고 곤란했습니다. 다 담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2개의 책상 보이죠? 이 책상 앞에 한 명씩 가서 앉도록 할게요. 자, 책상 위에는 딸기 개수가 서로 다른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이 싱싱한 딸기 개수만큼 딸기가 그려진 카드를 한번 골라볼까요? 상한 딸기를 고른 팀도 싱싱한 딸기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딸기가 그려진 카드를 골라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겨우 10개, 5개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떨까요? 친구들, 바구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상한 딸기들만 접시에 옮겨 담아볼까요? 진짜 딸기예요? 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건 딸기가 맞아요. 먹고 싶어. 일부러 이거 섞게 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이들은 10개 미만의 딸기 카드를 고릅니다. 평균을 내면 12개입니다. 상한 딸기라는 부정적인 정보에 집중하느라 싱싱한 딸기의 기억이 묻혀버린 겁니다. 싱싱한 딸기가 혀끝에서 달콤합니다. 우리의 입맛과는 다르게 우리의 뇌는 상한 딸기처럼 부정적인 기억에 훨씬 민감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주목해서 보고 그 부정적 정보가 현저성을 갖는다. 즉 부정적 정보가 다른 정보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간주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 제주. 이곳은 70년 전 잔혹한 학살의 공간이었습니다. 좌익 소탕이라는 명분으로 공식 사망자만 14,032명. 적게는 3만에서 많게는 8만으로 추정되는 제주도민이 희생당했습니다. 노인도 어린아이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93 할아버지는 4.3 항쟁의 생존자입니다. 그가 살아남은 건 일본으로 도망쳐 난민이 됐기 때문입니다. 서점 벽걸이 젖어서 산에서 올라오라고 일행이 왔어. 나 올라가지 않았거든. 올라가서 쳐져나겠다 또 산에서 내려왔어. 그러면 나는 피했어. 물건을 도망쳤지요. 누구나 도망치는데 여기서 어머니가 큰 닭가슴 하나 팔아가지고 이념 때문이 아니라 제주 도민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상황. 그것은 일종의 내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들은 젊은 아들부터 숨겼습니다.
2018년 예멘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가까이 지속된 내전으로 수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plode the next building. I was working there in decoration, and they explode the next building for my works. Then I dropped down from maybe third floor. Then the military there, they knows about my leg. They thought I was fighting against them. So because of that, I ran. If I was stay there, maybe I will be killed. 사담은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입니다. My mom and my sister, they sold some gold, and then they give me the money. They told me run from me. They try to make me strong enough to travel alone. Because I was surrender, I was told them I doesn't want to travel. But my mom started to cry, and my father told me you will travel by force. Take care of yourself, and don't forget to eat everything. 살아남으려 가족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국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낀 사담. 70년 전의 할아버지 모습과 닮았습니다. 일본 사람은 손도 안 되는 그런 참 말하자면 루추하니 그런 인하고